네, 이번 시간에는 작업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표준이란 어떤 걸까요? 작업의 조건, 작업의 방법, 관리하는 방법, 사용하는 재료, 사용하는 설비, 작업 시 어떤 주의사항, 또한 작업 후의 기록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공정별 단위 작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재료나 부품, 동작, 절차, 시공구, 작업 조건, 작업 요령, 안전 수칙을 포함한 주의사항, 작업 표준 시간 등을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 표준에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업 표준 명칭은 업종별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사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고 조직이나 회사별로 익숙한 명칭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적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표준, 예를 들면 국제표준 또는 단체 표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 작업 표준, 작업 지도서, 작업 지침서, 작업 요령, 업무 매뉴얼, SOP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 표준을 작성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작업의 표준화에 의한 품질을 안정시키고 작업의 착오를 방지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작업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미스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패 또는 불량에 의한 손실 비용을 감소하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작업인이라도 작업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 미스에 따른 이러한 불량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업 표준은 마침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많은 뿌리가 나무를 튼튼히 지탱해주고 흙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듯이 작업 표준은 조직 또는 회사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표준의 적용 분야 또는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작업 표준은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 건설, IT, 서비스, 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단 동일한 분야나 업종이라도 규모, 조직 또는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면 작업 인원의 숙련도, 시설의 정도, 자동화, 업무 전산화 정도 등에 따라 실정에 적절한 작업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조 분야의 작업 표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분야의 작업 표준의 분류는 예를 들면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표준입니다. 기술 표준은 제품의 설계 품질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제조 기술에 대해 정한 것이므로 주로 엔지니어가 활용합니다. 여기는 제조 기술 표준, 공정 시방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표준입니다. 작업 표준은 감독하는 인원, 작업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업 표준, 작업 지침서, 작업 지도서, 작업 요령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지시서입니다. 작업 지시서는 감독하는 인원, 작업 인원에게 그 작업 내용 등을 지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작업 표준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작업 표준의 통칙입니다. 작업 표준의 통칙은 공통적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통합한 것을 작업 표준 통칙으로 작성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특별 주문 생산의 경우입니다. 또한 조직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인원 전원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작업인원 전원이 교육 등을 통해 숙자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별 작업 표준입니다. 제조 공정이 복잡하면 각 공정마다 작업 표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공정에 투입된 작업 인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작업인의 교육, OJT나 설명회를 거쳐 숙자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지도서입니다. 작업 지도서는 공정별 작업 표준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등에서 특별한 공정 관리를 할 경우에 작성해서 운영합니다.
공정별 작업 표준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 설비 등에 부착해서 작업원이 쉽게 작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표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준의 구성은 획일적이나 일정한 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준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통통 적용하는 것이 작업 통칙입니다. 그래서 작업 통칙의 경우는 첫째, 적용 범위, 두 번째, 작업 시 주의사항, 세 번째는 사용하는 설비 및 기계의 보존, 네 번째는 사고의 발생 시 처리 방법. 여기에는 기계 설비의 사고, 제품 품질의 이상 발생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안전 환경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인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대 작업의 경우는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작업 후의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업 통칙도 회사의 표준이기 때문에 작업 통칙의 제정, 개폐 일자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별 작업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적용하는 범위, 두 번째 품질, 품질에는 작업 결과물의 겉모양, 형상, 치수, 성능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는 재료나 부품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 설비, 치공구 및 측정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업하는 순서, 작업 방법 및 조건, 작업에는 준비 작업이 있고 본 작업이 있고 마무리 작업이 나눠서 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작업에는 특히 제조 설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일상 점검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는 작업 시 주의사항, 여기는 역시 안전보건이나 환경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작업 표준 시간 또는 표준 작업량을 필요시에는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상 발생 시 처리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관리 항목 또는 관리점과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열 번째는 작업 인원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째는 교대 시의 인수인계사항, 12번째는 기록하는 방법, 여기에는 작업 일지, 전산 입력 또는 체크시트, 로그시트, 시간, 주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작업 표준에 제정, 개폐 일자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작업 표준에 제정, 개폐 일자를 명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혹시 최신 작업 표준이 아니라 무효화된 구작업 표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최신본인지 알 수 있도록 작업 표준을 재개정 개폐 일자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지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지도서는 공정별 작업 표준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정명, 두 번째 작업의 목적 또는 세 번째 사용하는 부품 또는 부품의 재료, 또한 네 번째는 설비, 치공구, 여기에는 품명, 어떤 설비의 성능의 정도 및 또 교환 시기, 또한 측정기구, 다음은 작업 순서의 방법, 또한 작업 조건 및 중요 관리 항목, 여기에는 온도나 압력, RPM, 스피드, pH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작업 결과물의 품질 체크, 빈도 및 데이터의 정리 방법, 예를 들면 겉모양, 치수, 축량, 결점수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상 시 처리 방법, 또한 작업 지도서는 그림이나 약도나 사진 등을 포함시키면 작업 인원이 그 내용을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작업 시의 주의사항, 역시 안전이나 환경 문제, 또한 교대 시 인수인계사항, 그리고 역시 작업 지도서도 제정 개폐 일자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 표준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상 스케치법입니다. 부서나 공정의 스텝이나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거, 감독자 또는 작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또한 영상 촬영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시행법입니다.
한정된 작업의 요점에 대해서만 문정화 또는 도식화해서 특히 미숙련된 그런 작업 인원이 있다든지 불량 또는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문제 작업의 경우는 이러한 중점 시행법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방법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이론적으로 작업 표준을 작성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설비나 또는 시간이나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조 작업 표준을 작성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작업 표준은 관련된 또는 표준 문서를 근거로 하여 생산 준비 단계에서 공정별, 품목별로 회사마다 자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 표준은 품질 계획서, 퀄리티 플랜, QC 공정도, 또 관리 계획서, 컨트롤 플랜과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한 해당 공정의 리더나 감독자, 작업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가, 작성 시에는 이러한 리더나 감독자, 작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작업 관련된 기술, 설비의 발전 등 조직 또는 회사의 현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와 또 자동화, 로봇, ERP, MES 시스템 등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표준도 그 발전된 기술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작업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업 관련된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든지 또한 작업 관련 공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공정별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평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한다면 사전에 그런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작업 표준을 작성할 수 있겠고 또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보면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발생된 거 있다든지 또는 유해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작업과 관련돼서 반영해서 작성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또는 변경 인원에 대해서 작업 표준에 대한 교육 훈련, OJT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또는 작업 환경, work environment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피로, 정서 등이 있을 수 있겠고 물리적으로는 온습도, 저온도, 공기흐름, 위생, 소음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업 표준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상적이라든지 애매한 표현은 작업 표준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 단단히 조일 것 이라는 표현보다는 토크 렌치로 2kg의 힘으로 조일 것 하는 표현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 표준 중에서 과연 좋은 작업 표준이나 어떤 게 좋은 작업 표준일까요? 첫째,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흉내되지 않다든지 미경험자라도 이 작업 표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바람직하겠죠. 또한 작업 표준은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킬 수 없다면 사실은 그 좋은 작업 표준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단 작업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는 상세한 내용의 작업 표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표준대로 작업하면 품질 보증, 능률 향상 등 작업 표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아무리 숙련된 작업 인원이라도 작업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작업 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업 표준은 교육용으로 좋은 교환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입사원이나 변경직 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업 표준을 교육용으로 이용하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개선 및 기술적 발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작업 표준은 시적절하게 재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 또는 회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한 업종, 공정, 작업 표준을 그대로 모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우리 회사만의 사정을, 실정을 잘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작업도 작업 표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작업인원의 숙련도도 감안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화학 공장이나 식품 또는 화장품 제조 공장의 경우는 세척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척 공정은 얼핏 보면 단순한 작업 같지만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척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작업 표준을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